이번 시간에는 일본어의 이 형용사, 나 형용사 활용해서 무엇 해지다 라고 하는 표현 알아볼게요. 자, 일본어의 형용사는 명사의 수식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끝에 글자가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 두 가지 하나씩 한번 꼽아보면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떠한 형용사가 생각이 나시나요? 자, 가와이이라고 해서 이렇게 귀여운 사람 이렇게 수식할 수 있는 이 형용사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 형용사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꼽아보자면 키레이다 이런 나 형용사 있습니다. 그쵸? 얘는 명사를 수식할 때 깨끗한 방 이렇게 될 때는 이 끝이 그렇죠. 나로 변화한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우리가 편의상 나 형용사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는데요. 자,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를 가지고 해지다 이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꾸는 방법은 나와 있는데요.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끝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미의 이를 없앤 다음에 쿠나르를 붙이면 무엇 해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요 명사 수식하는 요 나라고 하는 글자를 없앤 다음에 이번에는 니나르를 붙이면 무엇 해지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가와이이와 키레다 이렇게 썼는데 얘를 귀여워지다 이렇게 바꿔보고 그 다음 나 형용사는 깨끗해지다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각각 얘네 두 개를 없앤 다음에 가와이 쿠나르 이렇게 바꾸고 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키레이니 나르라고 하면 여기 나온 우리가 해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둘 다 되다라고 하는 나르 무엇이 되다. 이게 기본인 동사죠. 얘 앞에다가 이 형용사 쿠, 그 다음 나 형용사 니 요거를 붙여서 해지다. 이러한 표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 요것만 외우시면 우리가 금방 문장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A와 B의 대화가 나와 있죠. もうすぐ夏ですね。もうすぐ夏ですね。はい、少し暑くなりましたね。少し暑くなりましたね。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은요, 이제 곧 여름이네요. 라고 하면서, 자, 이제 곧에 해당되는 여기 나와 있죠. もうす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가올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곧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스그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나츠 데스네 라고 하는 것은 나츠 데스로 끝나면 그렇죠. 여름입니다 라고 하는 정중체 표현인데 뒤에 네를 붙이면서 상대편에게 뭔가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은 그런 의지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름이네요 라고 말을 건넨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지금 하이, 스코시 아츠쿠 나리마시다네 나와 있는데 자, 여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아츠이가 기본이고 덥다로 쓰이는 이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형용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러분. 크나르를 이 탈락시키고 붙이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여기서는 아츠쿠 나르 이렇게 됩니다. 더워지다겠죠. 그런데 이 끝에 어미 변화를 한번 보시면은 나루가 일단 마스형으로 한번 바뀌어서 나리마스 정중체로 바뀐 건데요. 요게 마스가 또 마시다라고 해서 마스의 그렇습니다. 과거 표현이죠. 나리마시다라고 하면 무엇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과거의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 스코시 아츠쿠 나리마시다네 라고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조금 더워졌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 문장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나 형용사 한번 바꿔볼 텐데요. 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니, 나르 요거를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만 해두시면 그쵸? 우리 먼저 요거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그쵸? 니기야가 나가 기본형이고요. 뭔가가 이렇게 시끌벅적하다 이런 나 형용사입니다. 다로 끝나는 나 형용사 이번에는 니, 나르를 붙여야 되니까 니 왔고요. 자, 나루가 이번에도 나리마시다 요걸로 접속을 해서 시끌벅적해졌어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대화문 볼게요. この町もすっかり変わりましたね.
고노마치 뭐 습관이 가와리마시다네. 자, 고노마치이기 때문에 뭐 이 거리도 혹은 뭐 이 마을의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습관이 가와리마시다네라고 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꾀에 해당되는 건데 꾀는 거의 진짜 못 알아볼 정도의 지금 그러한 변화 모양이기 때문에 스까리를 썼습니다. 완전히 가와리마스타네 변했군요. 바뀌었군요. 라고 A가 말을 걸었죠. 자, 그랬더니 B가 하이 아따라시 다테모노모 탁산 데키테. 자, 여기서 한번 끊을까요? 아따라시 다테모노모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도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양을 나타내는데요.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먹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탁산 다베마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애죠. 탁산 데키테 데키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죠. 생기다라는 건데 이 르로 끝났고 앞에 모음이 그렇습니다. 키죠.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활용을 할 때 그렇습니다. 이 그룹 동사 이렇게 활용을 해서 데키르의 태형 연결을 하면 루만 없애고 태로 바로 연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데키테 생기고 고로 연결을 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를 한 나 형용사 뒤에다가 니 나르를 붙였기 때문에 니기야카니 나리마시다네 시끌벅적 해졌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 이 문장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문장은 조금 긴 것 같지만은요. 일단 내기르라고 하는 이 뭐가 생기다 라는 이 동사가 태형으로 한번 연결이 됐고 뒤에 니기야카니 나르로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 구조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 가지고 해지다 라고 하는 표현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에 요리 미노 호가 이 혹은 에와 미 호도 크나이 라고 해서 그쵸 비교를 하는 그러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요리 B노호가 E로 끝나는 이 표현인데요. 그쵸? A보다 B가 무엇 하다라고 하는 비교를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화를 하실 때 A와 B 중에서 뭔가 얘가 얘보다 어떻다라고 말씀하실 경우 있잖아요. 바로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 A 요리 B노호가 뒤에 이 이렇게 끝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포인트는 요 요리와 호가 요거를 어떻게 세트로 이렇게 잘 페어링을 시켜서 문장에서 활용이 됐는지 요거 유심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부정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는 B만큼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반대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일본어로는 에와 미호도 그나이라고 해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게 네와 나이로 끝나는 접속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본문 통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표현은 정리를 우리가 해보면 양자를 비교를 할 때 두 가지죠. A, B를 비교를 하게 될 때 기준을 나타내는 쪽이 이제 있겠죠. 요리. 그 다음 이게 땡땡 B에 오는 노호가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부정문을 만들 때는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요 호도 우리가 조금 전에 호도 네와 나이 라고 해서 우리가 쿠나이 조금 전에 봤던 표현 있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요. 요게 잘 여러분들께서는 좀 친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호도. 이게 어떻게 실제로 쓰였는지 예문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A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리상과 해리상 요리 세가 다까이 데스까? 라고 했습니다. 자, 세리 씨는 해리 씨보다 키가 큽니까? 자, 여기서는 비교 대상이 그렇습니다. 세리, 그 다음 해리입니다. 그런데 상대평을 불어야 되는 그런 호칭이기 때문에 세리삼, 해리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주어는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삼와로 일단 문장 끊어보고요. 자, 해리상 요리라고 해서 여기에 요리로 해리를 넣습니다. 해리상 요리. 자, 세가 다까이 데스까? 라고 해서 뒤에 노호가 본래는 들어가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일단 세가 다까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키가 크다라는 표현입니다. 다까이는 그쵸 형태는 이 형용사겠죠. 그래서 키가 크다인데 뒤에다가 데스카를 바로 이 형용사 같은 경우는 접속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키가
큽니까? 라고 A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세리상과 해리상 요리 세가 다까이 데스까? 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그러면 누가 누구만큼 뭐 크지 않다라든지 누가 누구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자, B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볼게요. 이에 세리상과 해리상 호도 다까그 아리마생 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다까이 요거를 물었기 때문에 자, 잠깐 색깔 바꿔서 요거 표시를 해보면 자,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부정문을 만들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 호도 얘가 들어간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마 생소하실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세리 씨는 해리 씨만큼 크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만큼 해당하는 호도를 꼭 넣으시고 네, 해리상 호도 다까그 아리마센. 자, 다까이의 부정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쿠나이가 와야 되겠죠. 다까이의 부정형은 다까쿠나이인데요. 요 나이 자리에다가 그렇습니다. 정중체 부정문이 와야 되기 때문에 다까쿠 아리마센이라고 하면 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리산 요리 해리산의 호가 스코시 다까이 데스라고 해서 그쵸? 이 두 가지 비교를 하는 거죠. 세리상 요리라고 했기 때문에 세리씨보다 여기서는 보다 이 요리가 들어갔고요. 해리산 노호가라고 해서 해리씨가 해리씨의 쪽이라는 본래는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굳이 한국말로 할 때는 이쪽 뭐 요 정도의 표현은 편히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해석을 잘 안 하고 여기서는 해리산 노호가라고 하면 해리씨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코시 다카이 데스. 조금 큽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아셨죠? 에 요리 미노호가 땡땡 다카이 우리 요거 가지고 만들었는데 자, 요거를 부정문으로 할 때는 에와 비호도 크나이 요거를 쓴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러면 어떨 때 다 네와 나이를 쓸까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키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방이 깨끗하다 이럴 때 쓰는 나 형용사가 만약에 쓰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죠. 만약에 키레다라고 하면 A라고 하는 방은 B라는 방만큼 키레에 때와 나이, 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가로 안에 있는 이 패턴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 형용사는 쿠나이 그리고 나 형용사는 네와 나이 이렇게 부정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품사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 뒤에는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것 이 예문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문장이죠. 에 요리 미노호가 이 그 다음 에와 미호도 그나이라고 하는 표현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내셔 표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말로는 뭐뭐 하지요 정도에 해당되는 표현이고요. 본래 추량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대편에게 정중하게 질문을 할 때 데스까라는 표현 많이 쓰죠. 뭐뭐입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을 때 쓰는 표현인데 자, 요거보다 조금은 부드럽게 뭔가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확인을 요할 때 있죠. 뭐뭐죠? 라고 하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을 때 있잖아요. 바로 쓸 때 요 내쇼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 어떤 품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접속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명사 기본형, 나 형용사 어간, 그 다음 동사 종지형, 이 형용사 종지형 등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 품사별로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시죠. 자, 먼저 명사입니다. 명사의 기본형 학생 나와 있고요. 학생 정도 해당되죠. 그 다음 얘 뒤에다가 학생이죠 라고 확인을 하고 싶을 때 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뭔가 학생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확인을 한다라든지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버스에 탄다. 근데 이제 학생 교통카드를 갖고 다니는 친구가 사복을 입고 탔는데 뭔가 성인인지 구분이 안 될 때 학생이죠? 이렇게 확인을 할 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붙여보면 명사는 그냥 바로 붙이시면 됩니다. 학생이죠? 라고 하면 학생이죠. 자, 그런데 이 표현 지금 한국어도 들어보셨겠지만
약간 인토네이션 너무 세게 가시면 학생이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궁하거나, 그쵸? 이렇게 신분을 확인하거나,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인토네이션 너무 딱딱하게 하면 이렇게 시비 걸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드럽게 인토네이션, 친절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부드럽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요게 조금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학생 되셔? 라고 하면 학생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조금 구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 형용사 어간인데요. 얘는 본래 키레다 이렇게 끝나는 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간에다 붙는 거기 때문에 다 버리시고요. 되쇼 바로 붙이시면 키레 되쇼 라고 하면 뭔가 의상 제가 이렇게 입고 왔어요. 여러분 켜 이쇼 키레 되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쁘죠? 맞죠? 라는 동의를 구하고 싶은 그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의 종지형. 자, 종지형이라 함은, 그쵸, 문장 끝에 올 수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본형이 포함이 되는데, 우케르라고 해서 뭔가를 받다. 시험을 시행을 우케를 하면 시험을 보다 등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우케를 뭐로 우케를 공을 받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동사겠죠. 얘 뒤에다가는 그냥 바로 종주형이니까 대쇼를 붙여서 우케를 대쇼라고 하면 뭔가 시험 받을 거지 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형용사는요. 마찬가지 종지형인데 사무 이 가 기본형입니다. 근데 얘를 쿠나이라고 해서 부정 형태로 한번 바꿨죠. 종지형은 이게 문장 끝에 이렇게 온전히 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무쿠나이라고 하면 춥지 않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여기 뒤에다가 그대로 그냥 대쇼를 붙여서 사무쿠나이 대쇼라고 하면 야, 한국 되게 춥다라고 들었는데 막상 오니까 안 추운 것 같지? 맞지?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때 이렇게 정중체로 사무쿠나이 대쇼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자, 모든 인터네이션 부드럽게 끝에 이렇게 올리시면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 한번 볼게요. 今度の日本語能力試験、キムさんも受けるでしょ? 라고 어미 끝을 올려서 한번 발음을 제가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B가 이에 僕はまだまだです라고 하면서 頑張って来年受けるつもりです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보면요. 今度の日本語能力試験이라고 했습니다. 2번 일본어 능력 시험이죠. 日本語能力試験. 자, 김우삼모 우케르 대쇼. 자, 여기서 원래 대쇼에서 끊으면 김씨도 까지 되겠고요. 자, 우케르는 시험 등을 봤다, 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자, 요 종지형에다가 그대로 붙여서 우케르 대쇼라고 하면 볼 거죠? 볼 거지요?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접속 형태 어렵지 않습니다. 심플하고요. 자, 그랬더니 B가 이에 아니요 라고 대번에 시험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우리는 작아지는 걸까요? 그렇죠? 이에 라고 하면서 보크와 마다 데스라고 했습니다. 마다는 아직인데요. 요게 두 번 반복이 되면서 마다 데스라고 하면 아직 멀었어요 라는 표현이죠. 니혼고 미나산 조즈니 나리마시타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어 여러분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잘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쵸? 이에 마다 데스 라고 만약에 대답을 하신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선생님 저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간바떼 이거는 간바루가 기본형이죠. 열심히 하다인데 요거 우츠르로 끝난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형으로 연결을 할 때는 으대로 연결이 되죠. 간바떼 라인엔 우케루 츠모리 데스. 자, 우케루가 기본형인데 뒤에 예정이나 그쵸 생각 등을 나타내는 이 츠모리를 그대로 붙이면 우케루 츠모리 데스라고 해서 예정이긴 예정인데 그냥 본인 생각이 조금 강할 때 쓰는 츠모리 요거를 넣어서 라인엔 우케루 츠모리 데스 내년에 볼 생각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예문 통해서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쇼 알아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라고 해서 우리 문장 연결할 때 쓰는 표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무엇 하고 라고 해석이 되고요. 두 가지 이상 나열할 때 사용하는 접속 조사다라는 정의를 내려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수로의 종지형에 접속을 한다. 정중체에서 사용된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사실 굉장히 품사 변화 없이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쓰실 수가 있는 이 시인데 보통 우리가 동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연결형은 그렇습니다. 동사의 태형.
요거를 많이 기억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우츠르로 끝난 동사는 으때 그 다음 느부무로 끝나는 그쵸 동사는 뭐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꿨었는데 자, 이 태형으로 물론 연결을 하면 뭐뭐 하고 이렇게 해석은 되지만 이게 태가 너무 많아지면 사실 들었을 때 조금 일본어가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끄럽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목소리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카이때 미때, 내때, 어제 뭐 했어? 뭐 이런 얘기를 물었을 때 이런 식으로 태로 카이때, 뭔가 내때, 미때, 타베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태태를 연결을 하다 보면 뭔가 조금 회화체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 여고생들이 조금 이렇게 때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공식 석상이라던가 이렇게 조금 비즈니스라던가 이렇게 정중체를 쓰면서 대화를 나누셔야 될 때는 태로 연결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가끔 여러분들께서 이 시로 연결을 해주시면 또 이게 굉장히 품격 있는 일본어로 들립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요 여러분들 태형으로도 연결이 가능하지만 요 시 기억을 해 두셨다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용 방법 진짜 쉬워요. 자, 볼게요. A. 텐키가 와르크 나리마시타네 라고 해서 날씨가 나빠졌어요 라는 거죠. 와르 이가 기본형인데요. 자, 요 표현은 자, 쿠 나르 요게 붙어서 와르 이 와르크 나르 나빠지다 라는 표현이 이제 와르크 나리마시타네 나빠졌어요 라고 하는 과거 정중체로 이렇게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볼게요. 소데스네 가제모 츠요이 데스시 라고 했는데 자, 이 시 여기 나오기 전에 요 데스에서 한번 끊어보면 요것도 완전한 문장이죠. 소데스네 그러네요 라고 하면서 가제모 츠요이 데스라고 하면 바람도 강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데스로 끝나는 여기는 일단 종지형 이렇게 왔는데요. 이거를 바로 그냥 시로 연결을 해서 가제모 츠요이 데스 시 그렇죠? 가미나리모 나tte 이마스네 라고 하면 천둥도 치고 있어요. 테이루 지금 진행형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쵸? 표현인데요. 나tte 이마스네 라고 해서 가미나리가 나르라고 하면 천둥 번개가 치다 이렇게 되는 표현인데 나tte 이마스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 바꿔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소데스네 가미나리모 나tte 이마스시 가제모 츠요이 데스네. 이런 식으로 이 시는 그렇습니다. 종주형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문장 그냥 통째로 여기다 갖다 쓰셔서 이렇게 두 개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 지금 이 예문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과 문장 이렇게 중간에 연결할 때 쓰는 시 어떻게 쓰는지 알아봤어요. 皆さんこんにちは、魚住靖子です。文法練習の時間です。今日のテーマは観光です。はい、観光というと観覧という意味ですね。皆さんも日本に行って観光をたくさんしてきましたか？はい、今日は観光する表現になります。はい、ではですね、早速パターン文型を見ていきましょう。はい、A、どこに行きましょうか？どこに行きましょうか？어디로 갈까요? というと B さんの答えで、そうですね、ここはどうですか？と言って、次は理由を言いますね。何々が何々ですし、何々も何々ですよというふうに、글쎄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뭔가 뭐뭐하고 뭐뭐합니다というふうに、連結をする、表現になります。で、初級の時は、定型を一生懸命勉強しましたね。形容詞でも動詞でも定型に変えて文章を連結していましたが、皆さんも中級ですので、この新しいしという、表現を勉強します。で、このしというのは基本形に何々し何々ですというふうにつけてもいいんですが、ここに出てきたようにですしもんもんですというふうに丁寧形を使うとより丁寧な表現になりますので、特に社会人の方はこの何々ですし何々ですという表現を、たくさん使ってください。はい、では早速新しい単語を見ていきましょう。はい、海近いですね。海近い。
바다 가깝다.次は景色きれいだ。景色きれいだ。경치 예쁘다ですね。これをさっきの連結形に変えて練習してみますが、皆さん大丈夫ですか？はい。では一緒にやっていきましょう。どこに行きましょうか？そうですね。ここはどうですか？海が近いですし、景色もきれいですよ。はい、いいですか？海が近いですし、景色もきれいですよですね。はじめの前の方にですしが来ると、最後も必ずですで終わらせてください。で、このよという修助詞は、相手にこの情報を、伝えるというそういうニュアンスがある修助詞ですので、よくですで終わるんじゃなくてですよというと相手にこう教えてあげているというニュアンスが込められます。はい、では次の単語に行きましょう。お酒おいしい。お酒おいしい。次が魚新鮮だ。魚新鮮だですね。じゃあこれを使って、連結してみましょう。どこに行きましょうか？そうですね。ここはどうですか？お酒がおいしいですし、魚も新鮮ですよ。はい、ちゃんとできましたか？お酒がおいしいですし、魚も新鮮ですよ。はい、いいですか？じゃあ次に行きましょう。空気いい。空気いいですね。공기 좋다。次が温泉有名だ。温泉有名だ。はい、温泉はよく日本語で聞いた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ね。온천という意味ですね。온천 유명하다。はい、じゃあこれを使って連結をしてみましょう。どこに行きましょうか？そうですね。ここはどうですか？空気がいいですし、温泉も有名ですよ。はい、空気がいいですし、温泉も有名ですよ。はい、できましたか？じゃあ最後ですね。最後の表現あります。ホテル新しい。ホテル新しい。次が交通便利だ。交通便利だですね。はい、ではこれをつなげてやってみましょう。どこに行きましょうか？そうですね。ここはどうですか？ホテルが新しいですし、交通も便利ですよ。ホテルが新しいですし、交通も便利ですよ。はい。じゃあここまでですね、皆さんも観光客に何かおすすめの観光地はありませんかって言われた時に、韓国を案内する時にこのですしという言葉を連結形を使ってぜひおすすめの観光地を紹介してみてください。はい、以上で文法練習を終わります。お疲れ様でした。